저거 일단 같이. 네네, 그쵸. 일단은 4번 틀리셨는데 4번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음. 자, 그러면 4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이제 문장을 해드릴 테니까 문장이랑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글의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popular notion 하면은 대중적인 개념이에요. 자, with 앞에 끊고, 자, with regard to는 무엇 무엇에 관해서라는 뜻입니다. with regard to는 무엇 무엇에 관해서. 그래서 이 창의성에 관련된 그런 대중적인 개념이 주어져. 대중적인 개념이 instead 이하라는 거예요. instead 밑줄. 자, 여기는 that은 뭐뭐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뭐뭐하는 것. 창의성에 관련된 대중적인 개념이 바로 constraint, 제한성.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hinder는 뭐냐면 방해하다는 뜻이에요. hinder,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의성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자, and, 그리고 세모, 그리고, 자, the most는 가장이죠. 가장 혁신적인 어떤 result, 그죠? 결과들은요, come from 밑줄, 얘가 무엇 무엇으로부터 나오다 이런 뜻이죠. 바로 come from people, 사람들로부터 나온대요. 자, 후 앞에 끊으세요. 자, 후는 관계대명사죠. 후 앞에 끊고,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뭐 하는 안명사 하시면 됩니다. 자, 가지고 있대요. 바로 unlimited resources, 제한이 없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혁신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한 문장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 봐야 돼요. 한 문장 읽고 정리하고서나 독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주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보통은 그냥 글 쭉 읽고 이런 내용이겠다 해서 답을 찍는 게 틀리는 이유예요. 그죠?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대중적인 개념. 자,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자, 한번 노란색 형광펜 한번 쳐보세요. 대중적인 개념이란 말을 노란색 한번 치고,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통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념. 자, 우리가 논리 전개의 법칙들을 배울 텐데 통념에 대한 반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통념은 보통 글의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자, 글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인 글인데, 내가 어떤 논문을 내거나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논문을 내지 않죠. 논문은 내 어떤 개인적인 연구 결과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을 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만의 어떤 주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주장한 게 뭔데?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념. 자, 여기서 통념은 바로 뭘까요? 일단은 대중적인 믿음이 뭐예요? 대중들은, 자, 간단히 정리하는 거죠. 자, 어떤 창의력이 있는데, 창의력은 뭐가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창의력을 뭐가 제한시키죠? 제한성이, 그죠? 내가 뭘 제한하고자 하는 어떤 제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속성이 창의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창의력을 저하시키는 게 제한성이야. 그럼 얘가 어떤 느낌이 나요? 부정적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얘를 뭔가 마이너스 개념이라 생각해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개념.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지금. 제한성이라고 constraint가 바로 창의력을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저하시켜.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빨간색 형광펜 쳐볼게요. 그러나 형광펜. 그러나 연구는 보여주고 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자, 뭐냐면 얘가 지금 바로 여기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줄 알았는데, 자, 글이 이렇게 흐르다가, 자,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글이 이렇게 흐르다가, however가 들어가죠. however. 그러나입니다. 자, 얘가 뭐의 소스? 바로 반박의 요소예요. 반박. 통념에 대한 반박은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읽고 주제를 찾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글이 이렇게 흐르다가 방향성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흐르다가 꺾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지점.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죠. 그렇죠. 오, 발음 좋으신데요? 그러시구나. 창의력이 바로 제한성을 사랑한다는 거래요. 얘랑 말이 좀 다르죠? 얘랑 지금 반대예요. 접니다. 네,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글을 읽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좋아요. 창의력이 제한성을 사랑한대요. 자, 돌아와야 돼, 이제. 자, 다시 정리. 창의력은 제한성을 이제는 뭐 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빠졌어요. 얘가 있어야 된대요. 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얘는 얘가 필요해요. 자, 좋습니다. 자, in our one agency. 자, 우리 회사에서, 자, 이게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이 말을 이제 주장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예시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예시. 예시 설명해줘야 상대방이 이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뒷받침 문장입니다. 뒷받침. 리딩할 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에서 우리는 뭐 했대요? 베스트 워크를 했대요. 야, 진짜 우리 잘했어. 이거예요, 지금. 야, 일 잘했어. 자, 왜냐면 딱 끊고 우리가 시간 그리고 고객의 자원성을 제한시켰을 때 잘했대요. 제한을 뒀는데 잘했대요. 그죠? 이 말입니다, 지금. 계속 이 말이 이어져야 돼요. 그 리딩은요. 한 주제가 한 문장이 꼭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사 이야기를 했지만 요 말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 말인 거예요. 자, 너는 조금 더 창의적이어야 했대요. 자, 단지 뭐 하기 위해서? 자,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작동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창의적이어야 져야 했다는 거죠. 자, 회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창의적이어져야 됐어요. 왜냐면 모든 것이 잘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제한성을 뒀을 때요. 그죠? 자, 나는 자주 말했대요. 우리 마케팅 팀이 그죠? 창의적이었다고 좀 더. 자, 어디에? 이게 이제 100만이니까 500만 달러의 금액에 조금 더 창의적이었대요. 뭐보다? 대 나오네요. 비교? 뭐보다? 바로 이게 100만이니까 1000만 억이죠. 그죠? 억만 달러보다도, 그죠? 100만, 1000만, 억만 달러보다도 1억만 달러, 1억만 달러보다도 500만 달러의 금액에 조금 더 창의적이었다는 것을 였다고 말했대요. 제한성이 어때요? 창의력을 더 키우죠? 네. 자, 오늘날 동그라미 오늘날. 자, 이 오늘날이라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 글은요.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요. 글은 시간을 나타내요. 되게 재밌는 애요. 자, 위에서 아래로 현재, 과거에서 현재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과거에서 현재예요. 내가 글을 쓰죠. 얘는 그럼 과거가 되는 거죠. 그 오른쪽은 현재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독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글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재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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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제가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배웠겠죠. 자, 네, when ing 보면은 ing 할 때란 뜻이에요. 그래서 when ing, 자, 스타트업과 함께 일을 할 때 또 예시가 나오는 거죠. 스타트업. 나는 되게 놀랐대요. 자, 뭐를 보고? 그 창의성을 보고.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가져야 했던 그런 창의성을 보고 놀랐대요. 너희들이 오직 25,000달러만을 가지고 있을 때, 야, 네가 그렇게 가져야 했던 창의성을 보여줬다니 참 놀랍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렇죠. 제한성이 있어요. 제한성이 있었지만 뭐 했대요? 창의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창의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아마도 회사들은요, 바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반대가 뭐냐면 여기 하이픈인데, 이 하이픈은 뒤에 있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정반대가 뭔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한계를, 그죠? 한계를 어디에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이점으로 활용하는 것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한 이점이죠? 바로, 그렇죠. 사람들의 그렇죠. 창의적인 그런 잠재력을 이점으로 활용하는데, 이용하는데 이런 한계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보세요. 1번 보세요. 창의성은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자, 공부를 잘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 푼다는 건 보기를 잘 골라내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잘 읽지 못해서도 맞지만 이걸 잘 읽어도 보기를 잘 못 고르는 이유는 보기를 잘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잘 골라야 되는데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자, 예시는 일반적으로 답이 될 수 없어요. 예시는 글의 중심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중심 내용은 뭡니까? 얘예요. 창의력, 제한성, 창의력, 제한성.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창의성과 제한성이 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건 일단 탈락이에요. 자, 아까 마케팅. 회사 얘기 나왔죠? 예시였죠? 그러니까 너는 예시라서 안 돼요. 보기를 내 생각으로 푸는, 내가 그냥 읽고 내용을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조직 내 활발한 소통, 아까 그 회사 얘기였죠? 그거 안 돼. 3번, 방향성이 결여된 창의성은 기업 발전? 회사 얘기 아니라니까. 4번, 성과를 강조하는 회사 얘기 아니라고. 5번,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일 때, 제한성. 그때 창의성이 더 잘 발현. 정답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논리의 기본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남겨야 될 건 뭐냐면 반박 뒤가 되게 중요한 문장이다. 반박 뒤가 중요한 문장이다. 그걸 일단 남기는 것이 목적. 그렇죠. However. 좋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제가 이거를 빠르게 한번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를 한번 했으면 정리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한번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대중적인 개념은 창의성에 관련된 대중적 믿음은 바로 제한성이라는 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의성을.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결과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건데 무제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연구는 보여줘요. 창의성이 제한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죠? 우리 회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시간과 고객의 자원을 한계를 두었을 때요. 당신은 조금 더 창의적이어야만 했어요. 단지 모든 것이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나는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케팅 팀이 조금 더 창의적이었다는 것을. 500만 달러의 금액에 뭐보다? 자, 이만큼의 금액보다. 자, 오늘날 스타트업과 일을 할 때 나는 놀라움을 느꼈어. 그 창의성을 보고. 너희들이 가져야 했던 창의성을 보고. 왜? 너희들이 25,000달러의 금액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의성을 보여줘서 놀랐어. 자, 아마도 회사들은 이렇게 그 정반대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적용의 한계성을 이점을 이용하는데 창의성이 있는 창의적 잠재력을 사람들의 이렇게 하면 이제 글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글을 읽었던 것처럼 이제 글을 읽으시면 돼요. 연습할 때.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풀었는데 일단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잘 봐야 돼요.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뭐라고요. 여기서 that은 뭐뭐라고라는 뜻입니다. 자, as you get older. 이제 당신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as 앞에 괄호를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Your mind가 자, 뭐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천천히, slowly 하게 악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한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통념의 포인트. 자, 현관에 치겠습니다. 사람들은 뭐뭐라고 말합니다. 자, 얘가 바로 통념이에요. 통념. 이제 통념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통념이라고 해요.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말, 이런 개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너의 이제 정신이라는 게 악화돼. 나이가 들면서.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논리가 완성됩니다. 통념. 자, 뭐예요, 내용이? 자, 사람이 나이가 들어. 나이가 들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악화돼. 정신이 악화돼. 요 말 좋습니다. 자, old people.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죠? 노인들은요, begin to fade into. fade into는 이렇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The background. 배경으로 사라진대요. 배경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자, as 앞에 딱 끊고, 접속사 앞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 어린 상대 방들이 move up. 나올 때. 그죠? in the rank는 뭐냐면 rank는 그 서열이란 뜻이에요. 서열. 서열 속에서 이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노인들은 어때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배경으로 전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어때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라져요. 자, 다시. 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죠? 볼게요. 얘가 사라진다. 사라짐. 젊은이들이 등장. 좋습니다. 자, however, 그러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집중해야 돼요. 그러나 예술은 한 분야야. 자,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보통 해석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는 안명사 하면 돼요. 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는 분야래요. 그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죠? 존경을 받는데요. 존경을 얻는 분야예요. 자, as 앞에 딱 끊고 일단은 자, as if 한번 현관패 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패 이렇게 as if. 자,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마치 아이고 힘이 너무 좋아서 자, 마치 뭐뭐처럼 이제 좀 그만 좀 운동해야겠어요. 자, 마치 이 나이가 were not important한 요소가 아닌 것처럼 나이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처럼 존경을 얻고 계속 일을 하기 시작하는 계속 일을 하는 그런 분야라는 거래요. 와우, 좋네요. 자, 여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however가 나왔네요. 글이 이렇게 흐르다가 다시 however를 기준으로 자, 반박의 요인이 나왔습니다. 이제 좀 보이시죠? 자, 이제 뭐해? 예술이라는 게 있는데 자, 예술 안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뭘 받아? 존경을 받아. 존경도 받고 그리고 일도 계속해도 돼. 일도 계속적인 일. 계속적인 일,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제 바뀐 거예요. 흐름이. 이렇게. 그죠? 흐름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읽으면 되거든요. 자, 그렇죠. however부터 중요한 거죠. however. 그렇죠? 발음이 좋네요. 자, 사실은 우리가 어떤 리딩을 풀든 자, 이 주제를 알았으면은 정답을 풀 수 있긴 해요. 한번 풀어볼까요? 예술가들한테 보조금을 줘. 아니죠. 창의성은 나이와 관계가 없어. 이게 괜찮지 않아요? 창의성은 나이에 관계는 없어. 괜찮죠? 좋아요, 세모. 자, 진정한 우정은 나이를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반항하다? 진정한 프렌십은 나이를 반항해. 근데 프렌십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프렌드십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에요. 자, 상상력은 창의력을 증가시켜. 그죠? 이게 맞아요? 상상력 아니잖아요. 예술은 강력한 도구야. 정치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정답 몇 번? 2번. 왜? 나이랑 관계가 없어. 나이가 많아도 예술할 수 있어.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아셔야 돼요. 패러프레이징. 이게 뭐냐면 재진술. 보세요. 이게 예술이 얘예요. 나이가 얘예요. 그래서 얘가 얘로 바뀐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바꿔서 그러니까 뭐냐면 글은 무조건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말을 하지만 그냥 두지 않죠. 말을 바꿔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큰 관점에서는 예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예시는 답이 될 수 없다고. 큰 틀은 이 창의력과 나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술이 저기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을 더 읽어볼게요. 자, 많은 예술가들은 그죠? 증명해 왔습니다. demonstrated. demonstrate 하면은 그 이제 보여주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었대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냐면 ability. 너무 좋습니다. 자, 바로 창의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증명해 왔대요. 자, 2번 앞에 끊을게요. 자, even after 하면은 뭐뭐 후에조차도 그들의 이 몸이 구부러지는 거죠. 벤트. 나이가 들면서 구부러진 후에조차도 이 창의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증명해 왔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이 그죠? 여기 내용이 결국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예술가들 얘기가 막 나오죠. 예술가들. 그러면서 예술가들이 야, 나이가 굽어져. 이 몸이 굽어져도 야,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왔어를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한 예시인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for example 얘도 밑줄. 예를 들면 얘가 또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예술가들 나오고 여기 예시야. 그럼 어차피 이것도 이거 내용이거든요. 여기 많은 예술가들 했으니까 조금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들어와 주는 거예요. 더 믿으라고. 그러면 글을 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바로 갈 수 있는 거고. 자, 정리하자면 자,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 영화 감독이래요. 만들었대요. 그죠? 이 작품을 만들었대요. 자, 어떤 나이에? 자, 이 나이에. 그죠? 나이가 많은 나이에. 자, 뭐로? 일부의 도움으로. 자, 누구로부터? 독일인 영화 감독. 그죠? 이 사람으로부터. 자, 그래서 10년 이상 동안, 그러니까 이제 more than 이상입니다. 이상 동안에 이 사람은 뭐 했대요? 고통을 겪었대요. 뭐로부터? 바로 뇌졸중의 후유증으로부터. 자, 그는 이제 마비가 되었고, 그리고 뭐 할 수 없었대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또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나타났죠.
자, 여기 보면은 야, 노인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야, 노인이 그냥 노인으로 말할게요. 노인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병이 왔죠. 병이 와서 이제 힘들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글이 이렇게 흐르다가 다시 이리로 온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병이 생겨서 이 사람 그러면 예술작품 못하겠네 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하니까 예술작품 이제 못해. 근데 여기 뭐가 있죠? 드러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걸 보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감독을 하고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현장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촬영했다는 거죠. 자, 누가 밀어주는? 그의 와이프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했대요. 그죠? 글을 통해서. 그는 심지어 완성했어요. 2개의 영화를 이제 90대 나이에. 자, 그럼 여기서 벗이 나오면서 다시 글이 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이렇게 우리가 중심 내용을 보면은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남겨지거든요. 그럼 얘를 보고 정답의 위치를 찍으셔야 돼요. 글은 독해는 정답의 위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글이 쉬우니까 그냥 이제 글이 쉽다 보니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고3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고3 지문을 보거나 아니면 어려운 독해 지문을 봤을 때 얘가 도움이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 시험 문제에 있는 독해를 완전히 순수하게 다 할 수 없어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왜 그런 말 봤죠? 그 수능 지문을 보면서 외국인들한테 말 시켜보니까 타일러한테 문제 풀어보니까 타일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는 문제가 틀렸다고. 이거는 문제 낸 사람이 틀린 걸. 난 3번이라 생각한다고. 답이 4번이라고 하니까 4번은 아니라고. 4번이 정답일 수 없다고. 이건 이 사람이 말 잘못한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 격양을 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게 어떠한 리딩이든 다 똑같아요. 어려워요. 어떠한 공인영어 시험이든. 자, 그럴 때 이 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의 위치는 있어요. 정답의 위치. 그래서 우리가 수능 문제를 적용을 시킬 건데 바로 이 방법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이해가 안 가. 아, 근데 정답 위치는 얘잖아. 아, 얘 갖고 들어가자. 이렇게. 이게 1등급을 가르는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5번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2번 확실하죠? 창의성은 야, 나이랑 관계가 없어. 좋습니다. 자, 그럼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가 왔어요? 고3. 이걸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두뇌는 그러니까 20대 후반까지는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게 커서까지 계속 그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암기는 잘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커서는 이해가 잘 돼요. 암기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부를 나이가 계속 차면서 계속 공부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어른 됐을 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사실은. 고등학교 1년 때 1년 동안 할 거를 거의 한 달 만에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어른은 다 이해는 하거든요. 왜냐면 바쁘니까 이제 사실 암기나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 6번 글의 주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한번 제 설명을 하면서 정답을 한번 맞춰보자고요. 우리가 헷갈리지만. 자, 일부 심리학자들은 믿어요. 자, 주어 동사. 뭐라고 믿냐면 that 이하다라고 믿습니다. 이 believe나 say가 나오면 뒤에 있는 that은 이제 뭐뭐라고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사실은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동사 뒤에 있는 that은 무조건 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insight, 통찰력은 바로 뭐의 결과라는 거죠? 재구성하는 거, re니까, 그죠? structure 하면은 이제 구성하다, 그죠? 구성하다. 그러면은 재구성한대요. 뭐를? 문제를.
자, 문제를 재구성하는 거에 대한 결과래요. 이게 진짜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울 때는 한번 딱 놓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after는 뭐죠? 후에. period는 기간. 얘는 그럼 나아가지 못함이니까 어떤 정체 상태. 정체 상태의 기간 이후에라는 뜻이에요. 자, where 앞에 끊고. 자, where는 주어가 동사 남명사. 이는 관계부사입니다. 그래서 한 어떤 사람이 믿는데요. 너무나 포커스를 맞춰놓은 거야. 어디에? 그렇지. 과거의 경험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 이렇게. and는 사실은 and then이에요 원래. 걔가 더 강해요. 그래서 얘 A가 일어나고 and 뒤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집중을 해서 꼼짝 못하는, 그죠? 그죠? 갇히는 그런 갇혔다라고 믿어지는 그런 정체 상태의 기간 이후에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사람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사람이 믿어지는 그런 정체 기간이 있은 후에 어떤 한 문제를 재구성하는 결과가 통찰력이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살짝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정리는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라고 했죠. 자, 일부 심리학자들은 뭐냐면 이제 이건 통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부니까. 그렇죠. 일부는 그래면은 사실은 이거는 특정 인물에 가까워서 얘네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말이 중심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심리학자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사실 믿다가 뭐냐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다.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해. 뭐라고? 야,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통찰력. 그거 뭐의 결과야? 문제를 재구성하는 거에 대한 결과야. 통찰력은 뭐예요? 결과잖아요. 얘의 결과란 말이에요. 다시 얘가 결과, 얘가 원인. 그러면은 우리가 통찰력을 얻는다는 거는 문제를 재구성해야지 통찰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재구성을 막 해야 통찰력이 딱 나와진다고. 자, 근데 무슨 기간 이후에? 정체 기간. 그렇죠? 자, 근데 어떤 정체 기간이 있은 후에 문제를 재구성해서 통찰력이 얻어진다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보죠. 새로운 방식이 있대요. 표현할 수 있는 방식. 이제 명사 뒤에 투동사는 이제 명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 문제를 이렇게 앞에 동사 앞에 끊고 항상 문장은 동사 앞에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식은 갑자기 이런 방식이 발견이 되어서 자, 컴마 ing는 그리고 ing하다는 뜻이거든요. 컴마 ing는 그리고 ing 하다.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진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해석. 제가 지금까지 계속 수업을 하면서 문법적인 용어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해석을 그냥 아니 이거 보고 그리고 ing 하다라고 읽으면 돼요.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출발을 해야 돼요. 일단은. 자, 다양한 길로 이어진대요. 왜냐면 lead to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어지다 이런 뜻이죠. 자, 뭐를 만들어내는 거냐면 다양한 길을 만들어내는 건데 자, 뭐로 향하는 길이죠? 그렇죠. heretofore 지금까지란 뜻이에요. 지금까지 예상치 못한 해결책으로 향하는 다른 길이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자, 예상치 못한 해결책.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식이. 그러면은 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식.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예상치 못한 해결책으로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한 해결책 적었으면은 한 번 더 해석을 해볼게요. It has been claimed. 그렇죠. 그게 주장되어 왔대요. 자, 뭐가? 자, 좋아요. 특정한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이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주장되어 왔어요. 자, 뭐 하도록 요구되는 거죠? 통찰력을 얻는 데 있어서 야, 특정한 지식이나 경험 그런 거 요구 안 돼.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상황에서. 자, 우리가 이거를 놓고 해석을 진짜 잘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가 사실은 그런 어떤 대조가 되는 그런 문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사들. 그러나 이런 연결을 없이 그냥 갑자기 생뚱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글 쓸 때는. 그럼 얘를 읽고 똑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자, 어떤 특정한 지식 경험 볼게요.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식과 경험이 통찰력을 얻는데 야, 이거 필요 없어. 얘네 이거 필요 없어. 통찰력 얻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죠? 지식과 경험. 자, 우리 아까 전에 과거의 경험에 집중한다 했죠. 자, 그럼 여기에 무슨 소스가 있는 겁니까? 이 기간이 이거니까 자, 여기에 과거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과거에 이 경험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주장입니까? 다른 주장입니까? 다른 주장이에요. 다른 주장. 얘네가 주장한 게 아니라 다른 주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 글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여기서 대조가 잡힌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야, 과거의 경험이 필요했는데 통찰력 얻기 위해서는 근데 사람들은 주장이 왔어. 지식이나 경험, 야, 이거 통찰력 얻는데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럼 반대잖아요. 자, 여기서 한 문장 더 읽어볼게요. As a matter of fact는 자, 바로 얘는 환원입니다. 환원. 사실은 환원. 환원이 뭐냐면 이게 그 환기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말하겠다는 거예요. 왜 한 번 더 말하냐면 너가 이거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나 한 번 더 말해줄게 이거예요. 그럼 얘랑 같겠죠? 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break away from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기에 지금 사실은 하지 말고 환원이라 할게요. 사실은 해야겠다. 사실은 환원 장치를 넣으면서 경험에서 벗어나야 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경험에서 똑같은 거죠. 경험 필요 없어. 경험에서 벗어나야 돼. 자, 그리고 let the mind를 wander freely. 야, 자유롭게 해둬야 돼. 정신을. 야, 정신. 이것도 어떻게? 자유롭게. 경험에서 벗어나고 정신을 자유롭게 한대요. 어때요? 달아나는 거죠? 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은 방향. 자, nevertheless. 자, 현관펜. 자, 이거 빨간 현관펜 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대조가 나왔습니다. 땡큐예요. 자, 그러면 글이 당연히 꺾여야겠죠? 자, 이렇게 다시 꺾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 실험 연구는 보여주었대요. 그죠? 실험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야,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결과야. 뭐의 결과냐면 이렇게 원래 그 분석적 사고의 결과야 이런 뜻이에요. 자, 결론 나왔죠? 자, 뭐라 했냐면 분석적 사고 다시 여기에 분석적 사고가 있어야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통찰력. 분석적 사고가 있어야 통찰력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었으면은 더 안 읽어도 돼요. 왜? 우리는 한번 꺾인 부분을 봤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한 번 꺾이면 다시 꺾이지 않아요. 뭐라고요? 한 번 꺾이면 다시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보세요. 글이 이렇게 흐르다가 한 번 꺾였죠. 그죠? 자, 얘가 지금 주제죠. 얘는 주제가 아니죠. 그러면은 다시 주제로 돌아온다고요.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읽어봐야 돼요. 벗이 나와도 끝은 어쨌든 중심 내용과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잡았어요. 이 방향성을 잡았어요. 선생님 이게 얘로 끝날 수 있잖아요. 끝날 수도 있는데 내가 중심 내용을 잡은 방향이 같다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랑 같이 일치시키고 얘랑 일치시켜야 정답을 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연습할 때는 충분히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답의 시그널은 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오, 좋죠. 옆에다가 적으면서 하면 좋죠.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는 적어야 돼요. 최소한 이런 말이라도 써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읽으면은 얘 안 읽어도 돼요.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에 있는 문장이랑 같이 붙여서 계속 읽어야 돼요. 자, 리딩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글을 읽을 때는 한 문장 이해하면서 넘어가면은 이해가 안 돼요. 글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문장 읽었어. 그럼 다음 문장은 이 한 문장이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얘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갖다 붙여야 돼, 내용을. 내용을 갖다 붙여서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내용이 이해되어져요. 이걸 안 붙여요, 사람들이 보통. 그냥 읽고 그냥 읽고면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얘를 읽었어. 다음 문장 읽어서 그러면 얘랑 붙여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걸 읽었으면 이 전 내용이랑 또 붙여봐야 돼요. 그 과정을 해야지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괜찮죠. 괜찮죠. 왜냐면 이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저는 독해는 태도랑 인성이라 생각하거든요. 독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보통 그냥 읽고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연습이 아니에요. 그냥 찍는 거예요. 찍는 거고, 독해를 열심히 하려면 태도가 발라야 되고 인성이 되게 좋아야 돼요. 왜냐면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거를 거의 안 해요. 10명 중에 글쎄요. 한 명도 안 해요. 거의. 연습을. 그냥 읽고 답 찍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2등급까지는 나올 수도 있지만 1등급은 절대 안 나오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정답이 풀려요. 자, 이제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맞춰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다시 한번 맞춰보세요. 창의적인 생각에서의 경험에 불리한 점? 경험이 불리해요? 경험이 불리해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 생각이 나는 거를 그냥 무조건 말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4번? 통찰력이랑 분석적 사고를 분리해요? 통찰력이랑 분석적 사고를 분리해야 돼요? 얘가 있어야 얘가 나오는데?
3번? A 관점? 관점 얘기했습니까 지금 여기? 정답은 2번이죠. 자, 아니에요. 좋아요. 보세요. 통찰력을 얻는 데 있어서 분석적 사고의 중요성. 분석해야 통찰력을 얻어요. 이게 뭐냐면 분석이에요. 패러프레이징. 문제를 막 골똘히 생각하는 게, 문제를 막 이렇게 재구성해보는 게 분석이잖아요. 그게 통찰력을 얻잖아요. 보세요.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자, 과거의 경험 있다 했어요. 여기 과거의 경험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중심 내용이랑 틀린 거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기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요. 일단은 1번은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 중요하지 않다 이랬잖아요.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점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얘가 결과고 얘가 원인이고 정답이고요. 새로운 관점 얘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리하면 안 돼요. 얘는 지금 반대 내용이에요. 분리하면 안 되고 이어져야 돼요. 자, 5번은 깊이 있는 지식, 경험으로부터 깊이 있는 지식을 얻는 지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통찰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글의 대상이 없죠. 자, 이 글의 대상은 통찰력이에요. 제가 하나 더 정리할게요. 글의 대상은 보기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기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여기 다 나와요. 정리하면서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마무리를 할게요. 자, 네, 근데 이거는 해야 되니까. 자, 일단은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은 원인이 될 수 있대요. 뭐에 의해서?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시도에 의해서 원인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좀 어렵잖아요. 얘가 일으킨다 얘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도가 있었는데 이게 뭘 일으켰냐면 문제를 재구성하는 걸 일으켰다고요. 그럼 똑같아요. 얘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시도가 있었어. 불필요한 시도지만 이 시도가 뭘 일으켰다는 거예요? 문제를 재구성하도록 일으켰다고요. 재구성 이렇게. 불필요한 시도가 이거잖아요. 똑같죠 지금? 불필요한 시도가 얘예요. 정체 기간 동안에 재구성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어디에 있어서? In solving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 그리고 뭘 일으킬 수 있대요? 새로운 정보를 이제 낳을 수 있는 거죠. 자, 뭐 되어지는? 가져와지는 그런 새로운 정보를 일으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재구성하면서 뭘 낳는데요? 새로운 정보 낳죠. 새로운 정보가 결국에는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자, 뭐 하면서?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재구성. 그죠? 자, 그래서 새로운 정보는 뭘 일으킬 수 있다. 똑같은 말 또 하고 있네요, 지금. 완전히 다양한 관점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점 여기 나오긴 하네요. 그죠? 다양한 관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를 찾는 데 있어서?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따라서 자, 컴마 ing는 다시 그리고 ing 하다. 근데 여기에 더즈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따라서 해요. 이렇게. 따라서 ing 하다. 따라서 만들어냅니다. 아하 경험을. 아, 맞다. 이렇게. 그렇죠. 아하 경험. 좋습니다. 새로운 정보. 네. 네. 그러면서 아하 경험을 일으킵니다. 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끝.